안녕하세요. 마니박의 건강정보 TV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고 그 극심한 통증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이 섬뜩하고 고통스러운 경험. 단순히 흔한 일로만 치부하고 방치했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큰 코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이러한 쥐를 단순한 현상으로 여기고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들, 그리고 갑자기 쥐가 났을 때의 효과적인 대처법과 예방법, 마지막으로 쥐 예방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까지 심도 깊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혹시라도 쥐가 날 때 당황하지 않고 확실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고 나아가 쥐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쥐가 났다고 말하는 표현이 의학적으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쥐가 났다고 말하는 현상은 의학적으로는 국소성 근육, 경련 로컬라이즈드 머설 크램프 또는 야간 다리 경련 나크터널 레그 크램프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예상치 못하게 특정 근육이 갑자기 그리고 강하게 수축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종아리 뒤쪽 근육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지만 발바닥, 발가락, 허벅지 등 다른 부위의 근육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련은 짧게는 몇 초 동안 지속되다가 저절로 풀리기도 하지만 길게는 몇 분까지 이어지며 극심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이 사라진 후에도 해당 부위의 뻐근함이나 불편함이 한동안 남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성인의 약 60%가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매우 흔한 증상이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특정 유명인의 사례를 궁금해하시며 김종호 씨 사례와 같은 구체적인 개인 사례를 문의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김종호 씨 사례라고 특정할 만한 공식적이거나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자료나 유명한 사례는 제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쥐로 인해 실제로 큰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를 경험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쥐가 심하게 나서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어려워지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심지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등 다른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 등은 수술 후에도 오랜 기간 침상 생활을 해야 하므로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야간 다리 경련은 밤마다 반복적으로 잠을 방해하여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낮 동안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집중력 저하, 업무나 학업 효율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나아가 수면 부족은 면역력 약화, 스트레스 증가, 심지어 우울증과 불안감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심리적, 신체적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쥐를 단순히 흔하고 별것 아닌 불편함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이상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청객과 같은 고통을 안겨주는 쥐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며 복합적입니다. 주요 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움직이는데 이 과정에서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과 같은 미네랄, 즉 전해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해질의 농도 균형이 깨지면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이 저해되어 경련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발한땀 흘림, 심한 설사나 구토, 그리고 이뇨제 복용 등으로 인해 체내 수분과 함께 전해질이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불균형한 식단, 과도한 음주 등도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마그네슘 등의 필수 미네랄이 부족해지기 쉬워 야간 다리 경련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근육 피로입니다. 낮 동안 다리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평소보다 무리하게 걷거나 등산한 후에 근육이 지치고 피로해져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로해진 근육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쉽게 긴장하며 수축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근육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수면 중 근육 이완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근육 자체의 회복 능력이 저하되어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셋째,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근육은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에 이러한 필수 물질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능이 저하되고 경련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꽉 조이는 옷이나 신발을 착용하거나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거나 서 있는 습관, 그리고 추운 날씨에 몸이 차가워지는 경우 등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지정맥류와 같이 혈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혈액순환이 저해되어 쥐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특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 특정 근육이 짧아진 상태로 장시간 수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끝을 아래로 향하게 한 채 엎드리거나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종아리 근육이 짧아진 상태로 유지되어 경련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수면 중에는 뇌가 근육 이완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혈액순환이 더뎌지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잘못된 자세는 쥐 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다섯째, 특정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쥐는 단순히 근육 문제뿐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질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쥐가 너무 자주 발생하거나 통증이 심하고 다른 동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학적인 진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 신경을 압박하는 요추관 협착증은 다리 저림, 감각 이상과 함께 다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지정맥류는 다리 통증, 부종과 함께 밤에 쥐가 나는 증상을 흔히 동반합니다. 그 외에도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병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장질환, 간질환, 말초동맥질환 등 다양한 전신질환들이 야간 다리 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여섯째, 특정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일부 약물들은 부작용으로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혈압약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이뇨제, 콜레스테롤, 저하제스타틴 계열, 천식약물, 피임약, 골다공증 약물 등이 있습니다. 만약 특정 약물 복용을 시작한 후 쥐가 자주 난다면 반드시 약사와 상의하거나 처방한 의사에게 알려 약물 조절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일곱째, 신경계 문제 또는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입니다. 근육은 신경으로부터 오는 전기적 신호에 반응하여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여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신경 기능 저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추운 환경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다리 부위가 차가워지면 근육이 긴장하고 수축하기 쉬워져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철에 유독 쥐를 더 자주 경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찾아오는 불청객, 쥐가 갑자기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쥐가 났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다음 방법들을 따라하는 것이 통증을 완화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앉은 자세에서 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그리고 지그시 당겨서 종아리 근육비복근과 가자미근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이때 무릎은 쭉 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앉은 자세에서 발가락을 잡기 어렵다면 선 자세에서 벽이나 튼튼한 가구를 짚고 지지하면서 경련이 일어난 다리를 뒤로 길게 뻗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체중을 실어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동작을 해줍니다. 이 동작을 통해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쥐가 난 근육 부위를 지그시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주물러주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여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를 너무 강하게 문지르기보다는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 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서 경련 부위를 찜질해주는 것도 근육 이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온혈요법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근육 섬유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자세를 바꿔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쥐가 난 자세에서 벗어나 앉거나 서서 체중을 실어주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비정상적인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워있다가 쥐가 났다면 천천히 일어나서 잠시 걸어보거나 발바닥을 바닥에 완전히 붙이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급작스러운 쥐는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과 관련이 깊을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을 한두 잔 천천히 마셔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음료와 같이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도 좋지만 설탕 함량이 높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만약 쥐가 자주 반복되거나 심한 경우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나 우유 등을 섭취하는 것도 응급처치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단순히 쥐가 났을 때 대처하는 것을 넘어 쥐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예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요. 첫째, 규칙적이고 꾸준한 스트레칭 습관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종아리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벽을 짚고 종아리 늘리기 혹은 앉아서 발가락 당기기 외에도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원을 그리며 돌려주는 발목 스트레칭도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평소에도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틈틈이 발목을 돌리거나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도 하지 부위의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이 전신 근육을 늘려주고 강화하는 운동도 쥐 예방에 좋습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쉽게 발생하며 이는 곧 근육 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운동 전후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건조한 환경에서는 더욱 신경 써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맹물이 지겹다면 레몬 조각이나 오이 슬라이스를 넣어 향을 더한 물을 마시거나 설탕 함량이 낮은 허브차 등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단으로 필수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미네랄은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요구르트, 멸치, 해조류, 브로콜리, 케일, 두부 등에 풍부하며 마그네슘은 시금치, 아몬드, 호두, 캐슈넛, 바나나, 아보카도, 콩류, 통곡물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감자, 고구마,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오렌지 등에 풍부합니다. 평소 식단에서 이러한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하여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미네랄 섭취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혈액순환 개선에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꽉 조이는 옷이나 양말, 신발은 다리 부위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므로 피하고 편안하고 통기성이 좋은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면 시에는 체온이 떨어져 혈관이 수축하기 쉬우므로 다리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것을 피하고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 하지정맥류와 같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박 스타킹 착용도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적절하고 꾸준한 운동 습관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근육 피로를 유발할 수 있지만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쥐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전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폐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스쿼트나 런지, 종아리 올리기 까치발 들기와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은 다리 근육을 단련하여 피로도를 줄이고 경련 발생 위험을 낮춥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풀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갑작스럽게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숙면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잠을 잘 때 다리가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경도의 매트리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리 밑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받쳐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들어주면 다리의 혈액순환을 돕고 부종을 완화하여 쥐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실 온도는 너무 춥거나 덥지 않게 쾌적하게 유지하여 근육이 긴장하거나 탈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 손실을 유발하고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카페인 커피, 에너지 드링크 등이나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쥐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덟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몸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쥐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쥐는 단순히 잠깐의 불편함을 넘어 우리 몸의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쥐가 너무 자주 발생하거나 통증이 극심하고 밤에 잠을 설치게 할 정도로 심하며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다리 부종, 피부색 변화 등 다른 동반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형외과, 신경과, 혈관외과 등 관련 전문의를 찾아 자신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소중하며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다리쥐에 대한 궁금증이 명확하게 해소되고 나아가 쥐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니박의 건강정보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